안녕하세요. 여기 제목에는 없는데 사실은 제목 빼먹었어. 아, 버전 체인지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principles. 그쵸? 그게 없어요. 제가 이제 그 statistics하고 computer science 쪽을 주로 가르치는데 AP computer science A, 뭐 principles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설명 다 했는데 principle만 안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principle은 사실은 가르칠 게 별로 없다고 말하면 좀 그렇죠. 가르칠 게 많긴 한데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들어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은 특성이 이래요. 프린시플 쪽은 코딩과 코딩이 아닌 제반 지식이 반반 나눠져 있는데 커리큘럼상 그 제반 지식을 처음 하는 학교가 굉장히 대다수예요. 그래서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시플에서도 뭐 카렐 같은 그 도구를 써서 첫 학기부터 코딩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기는 하니까 그 이론을 먼저 접근을 하는 이론이 뭐냐면은 뭐 이진수 컴퓨터는 어떻게 데이터를 스토어하는가 바이너리 넘버스 이진수와 16진수 헥사데시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든지 WWW가 어떻게 패킷을 IP가 어떻게 패킷을 보내는지 TCP/IP 이런 것들을 좀 전문 용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뭔가라는 거는 알 정도로만 살짝 가르쳐요. 그게 반이고 2학기 가면 보통 2학기 가면 이제 코딩을 배우게 돼요. 이제 코딩을 배우는데 그 코딩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코딩을 배우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냐면은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앱을 하나를 만들고 그 앱을 제출을 하고 그 앱에 대해서 이건 이런 앱이다라고 라이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언제냐면 4월 말. 그러니까 5월 시험 보는 거는 객관식 시험밖에 안 보는데 주관식이 없어요. 이건 좋은 거죠. 대신에 주관식 시험 대신에 포트폴리오 제출을 해서 내가 그 작품을 만들어서 내야 돼요. 작품을 할 때는 코딩이 끝난 앱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앱에 코드를 쭉 붙여야 되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대해서 비디오도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이거 안 해도 되고 그냥 화면만 보여주면 돼요.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트업을 해야 되는데 이 라이트업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라이트업이라든지 건 4월 때쯤에 이제 수업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4월 때 이제 코딩을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지 겨울 방학 때는 인기가 없더라고요. 잘 안 보여요. 이거 대부분들 아직은 이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이게 또 학교에서 보면은 학교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학기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2학기 때 갑자기 바뀌어요. 이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전혀 필요 없다고 애들이 와서 스스로 잘하죠. 지금 학점도 잘 나왔어요. A가 나오고. 그런데 2학기 되면은 갑자기 눈물 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코딩을 내가 생각을 안 해서 나는 문과야. 나는 또는 뭐 비즈니스 쪽 매니저 하고 싶어. 이런 상황인데 코딩 뭐 전문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AP 컴퓨터 사이언스 A가 아니라 프린시플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야. 그런데 나중에 2학기 때 되면 코딩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과목이 프레젠트 되는 방법에 대한 거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 많이들 그렇게 느끼고 그런 문제점들을 겪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 그 principles라는 거,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아이가 듣는 게 무슨 과목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컴사래요. 컴사인 거는 다 컴사거든요. 그런데 컴사 뒤에 앞에 AP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게 AP 컴사인지 아닌지 그거 중요해요. AP가 있는 거 확인했다. 뒤에 A가 붙어 있는지 프린시플로 시작, P로 시작하는지 그거부터 그거를 아셔야지 저랑 상담이 돼요. 저랑 했는데 컴사 한대는데요.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도와드릴 수야 있죠. 그런데 어느 컴사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컴사인데요. 그렇게 하면 몰라요, 제가. 항상 그럴 때는 또 알아보시라고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연락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참, 애먹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죠. 어머님들께서, 어머님들께서 해줄 수 있는 거,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애들은 당해봐야 알아요. 닥쳐야지, 이거 어렵네라고 말을 해요. 어머님들은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보다 뛰어난 건 뭐가 있어요? You have hindsight, experience가 있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를 딱 깨쳐주는 게 부모들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아이들이 anticipate 할 수 없는, 아이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아니,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게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 자신감이 넘쳐.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굉장히 soon it might turn otherwise. 바뀔 수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걸 어머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럼 나중에 아이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믿음이 확 올라가죠. 엄마 말을 들으니까 정말 좋았어.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과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코딩에 너무 약하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코딩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초등학생도 따라가는 왜 그 고양이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 있잖아요. 이름을 까먹었다. 노래가지고 그러니까 MIT에서 만든 앱인데 이제 화면 제어하는 그런 코딩 클래스에서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스크래치 이제 기억났다. 스크래치 미야오. 그래서 스크래치에서 나 하는 그런 정도의 코딩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가르칠 것도 없어 보여.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여튼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2학기 들어가도 처음 조금은 그냥 저냥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앱을 제출할 때쯤 되면 어떤 게 있냐면은 코딩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첫 해랑 두 번째 해는 그 코딩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익스텐시브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프로젝트에서 많이 점수가 까였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그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이슈가 돼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그거가 많이 완화가 됐고 그 대신에 이제 멀티플 초이스의 중요성이 올라갔죠. 멀티플 초이스에서 굉장히 조금 틀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내용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프로젝트는 더더욱 중요하긴 하죠. 프로젝트에서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 프로젝트가. 왜냐하면은 앱 만드는 거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을 미리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들어가면 쉬운데 그걸 한참 하다 보면은 여러 학생들이 만들 때 이건 정말 삐까번쩍해 보여. 이런 거랑 거기서 요구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기능성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요구사항은 하나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앱을 다시 리디자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으려면은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거를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게 시간 효율상 좋겠죠. 그죠? 타임 에피션시를 고려하면은 그걸 반드시 고려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 도움이 그러니까 그 가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다가 또 시간 낭비하지 말고 4월 기억하세요. 겨울이 아니에요. 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이 과목이 그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연히 많다. 그러면 열릴 수도 있어요. 열렸던 적도 있고 열리지 않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그 해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니어 코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AP 컴퓨터 사이언스를 안 들어도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한 7, 8학년 때 학생들한테도 들을 수 있는 코딩 과목을 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 레벨을 7, 8학년이니까 시니어들 안 듣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7, 8학년 여러분들 그 이공계 그 8, 9학년들 보면은 그 문과 12학년보다 더 잘해요, 코딩.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들을 때는 이제 좀 꼬맹이들이랑 같이 들으려고 그러니까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들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랑은 상관없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코딩 수준에 여러분들 아카데믹 수준이 아니라, 코딩을 어느 정도, 왜냐면 편차가 너무 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을 어느 정도 단계에서 내가 소화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좋은 introductory class예요. 이거를 들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코딩에 대한 개념, 알고리즘이 뭐다, 알고리즘을 어떻게 내가 쓰는 게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초등학생들을 위한 건 아니고 이제 프린시플에 준한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프린시플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건 다루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주고 클래스 안 모이면 그냥 개인적으로 해도 돼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공부를 못하고 넘어갔다. 괜찮아요. 이거는 4월에 가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객관식 문제가 좀 걸리긴 해요. 요즘은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틀려가지고 5점이 안 나온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코딩 수업보다는 4월에 임박해서 객관식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겨울방학 때 안 그래도 들을 과목 많은데 이것도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고 코딩을 나는 다른 거 듣는 게 없어. 근데 열심히 하고 싶어. 확실히 하고 싶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야. 그리고 by the way 그 학교에서 그냥 AP 말고 그냥 CS 있죠. Computer Science, Introductory Computer Science 이런 것 쪽에서는 요거에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뭐 매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 다른데 이것도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해봤어요. 예, 물론 제목도 없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과목을 미리미리 듣는 거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고 재미있는 코딩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끝낼게요.